여러분, 안녕하세요. 1학년 2학기 때 아마 제 어떤 그 교양 수업을 통해서 저의 소개는 다 하고, 또 그때 여러분들 소개를 제가 다 받았죠. 사실 2학년 1학기 때부터 제가 여러분하고 이제 전공 수업을 진행하면서 서로 이제 많은 소통을 하려고 했는데, 이 코로나 때문에 참 이런 결과를 초래한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. 사실 지금쯤이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면대면 수업을 통해서 많은 질문과 또 소통, 또 임상에 돌아가는 여러 얘기를 좀 많이 하면서 좀 그 열정적인 수업을 진행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주 그러지 못해서 아주 저도 개인적으로 답답합니다. 여러분도 답답하죠, 지금요, 그죠? 이게 다 처음이다 보니까 막 녹화도 파워포인트에다가 그냥 줄만 이렇게 긋고 설명만 하고, 과연 이 운동치료 이 교과목을 얼마나 이해할 것인지 참 안타깝습니다. 제가 볼 때. 사실은 제 수업을 막 면대면 수업이라고 해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수업하면서도 이게 이해할까, 충분히 학생들이 의사 전달을 할까, 또는 이해할까,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. 하물며 이 파워포인트를 갖고서 여러분들이 사이버 강의만 듣고서 이해한다? 쉽지 않을 겁니다. 참 안타깝습니다. 근데 여러분,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특히 이 전공 과목은 국가고시를 보는 과목입니다. 교수님 교과목 같은 경우는 정형물리치료나 운동치료 다 국가고시 과목이죠. 이렇게 사이버 강의로 갖고서 이렇게 끝낼 수가 없습니다. 지금은 환경이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. 그냥 형식적인 거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지금 사이버 강의로 할 수밖에 없지만, 이런 코로나가 이제 끝나는 시기가 되면 저희들이 이제 특강을 통해서 전부 정리를 해줄 겁니다. 그렇지 않으면 이거 국가고시 보는데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저 역시, 또는 우리 전공 교수님 있죠, 이주당 교수나 우지혜 교수나 김일 교수 마찬가지, 항상 우리는 좀 이거에 대한 대책을 상의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면대면 수업이 진행이 될 때 아마 특강의 시간을 가질 겁니다. 그래서 토요일 날, 일요일 날, 평일 이렇게 나눠서 전공 교과목에 관한 것, 특히 전공 중에서 국가고시 관련 과목들, 지금의 강의하는 외래 교수 포함해서 또 전임 교수들 다 마찬가지, 평일이나 토요일 날, 일요일 날을 시간을 내서 아마 면대면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.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국가고시에 문제없이 다 합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 여러 교과목이 다 이러닝을 해서 여러분이 좀 이해를 못한다 하더라도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. 또 제 녹화가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왜냐면 저도 파워포인트 이렇게 해놓고 또 부가적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니까 저도 답답한 거죠, 그죠? 좀 아쉽고, 여러분도 또 듣기에 굉장히 좀 부족한 게 있다 하더라도 너무 개의치 마시고, 이 코로나 끝날 때까지만, 코로나가 빨리 끝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. 그러면 곧바로 이제 특강 날짜를 잡아서 우리가 쭉 정리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특히 저는 1학기 때 조경희 교수님이죠, 여러분들. 운동치료 완인에 해당되는 것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그 과목도 국가고시 과목이다 보니까 총정리를 해야 됩니다. 안 그러면 여러분이 그 단락에 대해서 국가고시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날을 잡아서 제가 특강 시간을 갖고 그 문제를 해결토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저 수업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수업에 어떤 이런 사이버 강의가 좀 여러분이 강의 들을 때 충분치가 않더라도 너무 거기에 개념치 마시고, 오히려 저는요,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,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운동치료나 1학년 때 배웠던 해부, 생리, 이런 기초 과목에 좀 더 시간이 있을 때 좀 집중적으로 좀 공부해 두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
어차피 운동치료요, 정형물리치료 쭉 한번 다시 특강 가져야 됩니다. 또 전기치료 마찬가지. 이론인 갖고 어떻게 하겠습니까? 당연히 특강해야죠. 나머지 과목도 다 마찬가지입니다.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저희들이 다시 가질 거니까 너무 개의치 마시고 지금은 기초 과목에 좀 더 초점을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. 자, 우리 이번에 한번 이 슬라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. 굉장히 다 웃고 밝죠? 근데요, 개 중에는요, 이렇게 항상 찡그리는 사람이 항상 있습니다. 여러분, 이 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이 이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? 아니면 이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? 예,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정말 어렵습니다.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렇게 인상 쓰고 그러면 결국은 그 결과도 별로 인상 쓰는 쪽으로의 모든 게 다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.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서 파이팅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특히 이 운동치료는요, 뭐 정형물리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단원별 구성을 보면, 자, 우리가 1학기 때는 주로 이제 어깨서부터, 여러분 이제 어깨서부터 공부하죠. 숄더서부터, 그 다음에 엘보, 그 다음에 리스트, 핸드, 이렇게 나갑니다. 그 다음에 힙, 니, 앵클, 토,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, 운동치료, 2죠. 2가 끝납니다. 2가. 3학년 때는요, 주로 이제 스파인 쪽을 갖고서 운동치료를 공부할 겁니다. 또 서비칼, 소라시, 룸바 이런 식으로 해서 관련된 질환, 뭐 치료 방법 이렇게 설명하겠죠. 하여튼 부위는 그렇게 나눕니다. 그래서 다음 학년 때는 이제 주로 척추를 갖고서 우리가 운동을 이제 하겠죠. 근데 각 단원별로 우리가 구성을 이렇게 보면, 자, 여러분들 뭐 우리가 그 사이버 강의를 잠깐 들어봐서 알겠지만 대부분 처음 시작하는 건 뭐가 먼저 나온다? 해부입니다. 해부. 즉 어깨 관절이 어떻게 구성하는지. 즉 숄더 조인트다.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숄더 조인트다 그러면 글레노 휴머럴 조인트를 얘기하는 겁니다. 글레노 휴머럴 조인트예요. 그죠? 그래서 스카플라하고 휴머럴 헤드 사이에 이르는 이런 관절을 우리가 숄더 조인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이 숄더 조인트는 GH 조인트, 즉 글레노 휴머럴 조인트만 숄더 조인트입니까? 아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숄더 거들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죠. 아마 설명은 다 했습니다. 숄더 거들. 그래가지고 우리가 SI 조인트, AC 조인트, 그 다음에 스카플라, 소라시, 그 다음에 T 스파인, 이런 모든 관절, 컴플렉스, 거들, 이런 것들이 함께 일어나야지만이 움직이는 그런 관절이 우리가 숄더 거들 조인트라고 하죠. 숄더 거들 조인트. 그런, 예를 들어서 그런 해부학적인 걸 여러분이 잘 먼저 아셔야 됩니다. 관절의 구조가 어떤 건지를 알아야 되고, 또 근육은 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, 즉 숄더 거들 조인트는 어떤 근육이 구성되어 있는지, 오리진이 어디고 인서션이 어디고 이런 거 다 알아야 됩니다. 먼저 이런 게 기본적으로 알아야지 그 다음에 치료 방법, 운동치료 치료 방법이 나오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숄더 조인트에 대한 질환이 뭐가 있는지, 예를 들면 뭐 프로전 숄더가 있는지, 또 우리가 또 인스타빌리티, 즉 숄더 조인트의 어떤 그 근육들이 약해서 오는 뭐 그 서블럭세이션이라 뭐 등등 이런 질환들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. 그 다음에 또 뭘 공부합니까? 대부분 보면 수술하지 않은 그런 그 환자, 어깨 환자에 대한 치료 방법이 나오겠죠. 그래서 주로 급성기 때는 어떤 치료하고, 아급성 때는 어떤 치료하고, 또 만성 때는 또 어떤 치료하고, 이런 치료 방법이 또 나와줘야 됩니다. 그러니까 그런 기초 해부학을 중심으로 우리가 치료 방법이 나와야지, 그러지 않고서 그냥 치료 방법이 그냥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은 이거는 발전이 없습니다.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, 여러분?
꼭 수술하지 않은 환자만 여러분이 치료하는 겁니까? 아닙니다. 임상이 나면. 요즘은 수술한 환자들도 많이 옵니다. 그래서 어깨 근육이 파열돼서 수술했다든가 뭐 등등 이런 환자들이 오면 그 환자에 대한 급성기 때는 어떻게 치료하고 아급성 때는 어떻게 치료하고 만성 때는 또 어떻게 치료하고 치료 방법이 나와야 돼요. 그런 것처럼 전반적인 거를 우리가 아우러야 됩니다. 그래서 환자를 예를 들어서 치료할 때 우리가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? 나무만 보고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. 때에 따라서는 숲을 볼 줄 알아야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숲만 보면 안 되죠. 숲도 동시에 보면서 나무도 볼 수 있는 그런 치료사, 그런 물리치료사가 아마 훌륭한 치료사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.